어제 화이자가 부스트샷의 자격을 18세 이상 모든 성인으로 확대해 긴급 사용할 것을 FDA에 요청했습니다. 오는 금요일 미국 뉴저지 일원에 뇌우로 동반한 폭우가 두 차례 내린 후 본격 쌀쌀한 겨울 날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오늘 뉴한인회가 제37대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행사 및 캠페인 결산 보고와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뉴욕시 브루클린에서 한 14세 남자아이가 SUV 차량 바퀴에 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주변 시민들의 도움으로 아이는 무사합니다. 뉴저지주의 한 30대 아시안 여성이 어린 남매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이들은 차 뒷좌석에서 눈과 입이 테이프로 묶인 채 발견됐습니다. 뉴욕시 퀸 아스토리아에 소재한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 해당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지난 10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무려 6% 이상 급등했습니다. 31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률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주요 포장 육류 공급업체들은 냉동 및 냉장 육류의 가격을 최고 10%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어제 제약사 화이자가 만 18세 이상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확대한 부스트샷의 긴급 사용 승인을 식품의약국 FDA에 신청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9일 화이자는 미국의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의 FDA 긴급 사용 승인 요청을 완료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모든 성인에게 부스터샷 허용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FDA 자문기구의 반대에 부딪혀 FDA는 부분적으로 65세 이상, 면역 취약계층 등 일부 성인에게만 부스터샷 승인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FDA가 이번에는 자문기구를 추가 소집하지 않고 긴급 사용을 허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승인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시 추수감사절 전에 허용 승인이 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FDA 앨리스 헌트 대변인은 화이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가능한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확한 승인 일정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화이자가 제출한 자료는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의 연구 초기 결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사의 부스터샷의 예방률은 95%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종 델타 바이러스에도 높은 예방률을 보이는 것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 중 약 1억 9,300만 명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그중 13%인 약 2,500만 명이 부스터샷을 접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뉴저지 일원에는 오늘 금요일부터 비가 두 차례 내린 이후 다음 주부터 본격 추위가 시작됩니다. 올 겨울 첫눈은 언제가 될 전망인지 김은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뉴저지 일부 지역에서는 내일인 목요일 오후 7시부터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고 뉴저지주 중서부를 비롯한 주 전반에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걸쳐 뇌우가 동반한 폭풍우가 내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폭풍은 대부분 지역에 0.5에서 최대 1.5인치까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비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며 점차 줄어들겠습니다. 그러나 비폭풍이 몰고 온 찬 공기의 물결이 최근 60~70도에 머물던 가을 날씨의 기온을 종식시키고 토요일 오후부터는 50도 중반,
이후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훨씬 더 차가운 공기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40에서 50도 사이에 머물 것으로 보여 본격적으로 쌀쌀한 겨울 날씨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특히 월요일에는 고지대의 경우 약간의 눈보라나 약한 눈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첫눈이 내리지 않을까 하는 설렘과 기대감이 찾아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뉴저지의 경우 첫눈이 내리는 평균 날짜는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국립기상청의 장기 강설 통계에 따르면 뉴요크 지역의 경우 평균 첫눈 날짜는 12월 7일, 뉴브런즈윅 12월 8일, 애틀랜틱시티 12월 19일로 뉴저지주의 평균 첫눈은 12월 초에서 중순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인근의 뉴욕시는 12월 7일, 필라델피아는 12월 9일에 평균적으로 첫눈이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따라서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는 비가 내린 후 추워지는 이번 주말부터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머무는 쌀쌀한 기온 체감이 가능해지며 두터운 옷을 준비하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본격적으로 닥칠 추위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오후 뉴 한인회가 온라인으로 제37대 정기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김경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는 첫 번째로 코비드19 사랑 나눔 릴레이 펀드 캠페인의 회계감사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임스 유 공인회계사는 이번 모금의 수익과 지출 누계를 감사한 결과 오류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뉴욕 맨해튼 유니언 스퀘어에서 성공리에 개최된 2021 코리안 페스티벌 행사의 결산 보고가 있었습니다. 뉴욕 한인회 찰스윤 회장은 이번 행사에 퍼레이드 허용을 받지 못해 흥행이 저조할 것을 걱정하였으나 SNS 홍보 등 한인회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대성황리에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SNS를 통한 사전 예약 인원이 4,200명을 넘었으며 중요한 시기에 한국 문화를 알린 것에 이의가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이사회에서는 다가오는 연례 주요 행사인 제62주년 뉴욕 한인회 밤 및 제119주년 미주 한인회 날 행사 준비와 관련해서는 이사회 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재작년에 참석했던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들의 참석을 저희가 이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펀드레이징 자체도 저희 사실 한인회 1년 내내 행사를 하기 위한 모금 운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부터 또 각별히 신경을 써서 펀드레이징 준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인회도 나의 단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힘을 합해서 하면은 이제 우리 하나가 해낼 수 없는 거를 다 같이 해낼 수가 있지 않을까. 제62주년 뉴욕 한인회 밤 및 제119주년 미주 한인회 날 행사는 재작년과 동일하게 지그벨트 볼룸에서 개최되며 행사 당일 뉴욕 한인회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시청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브루클린에서 한 14세 남자아이가 제동 장치가 고장난 SUV 차량에 깔려 중상을 입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배우와 촬영팀의 도움으로 구사에 일생했습니다. 김경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일 저녁 5시 45분경 브루클린의 웨스트 2번가와 엑스에비뉴 사이에 한가로이 개를 산책시키던 14세 남자아이에게 갑자기 흰색 SUV 차량이 돌진했습니다. 아이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는 그대로 차량 아래에 갇혀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는 12명 이상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 앞바퀴에 깔려있는 아이를 구출하기 위해 차를 들어 올려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아이는 구출 당시 심각한 중상을 입었으나 시민들의 도움으로 다행히 목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도움을 준 이들은 한 블럭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촬영 중이던 TV쇼 그레이브샌드의 배우 윌리엄 드메어와 촬영팀입니다. Producer Michelle Franzesco, she grabbed me and said there's a kid underneath the car, and all of a sudden it was just chaos. 운전자는 80세 여성으로 갑자기 차량의 제동장치가 고장나면서 통제력을 잃고 아이를 포함 주차된 다른 차량에 돌진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운전자는 현재 어떤 혐의로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뉴저지주에 사는 30대 중국계 여성이 7세와 생후 10개월 된 남매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지난 화요일 오전
뉴저지주 소머셋 카운티의 힐스보로 타운 도로에 주차된 장애인 차량에서 7살짜리 여자아이 사만다 로스와 생후 10개월 된 남자아이 폴 로스 등 두 남매가 숨진 사체로 발견됐습니다. 이들 남매는 차량 뒷좌석에서 눈과 입이 테이프로 묶인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눈에 띄는 부상이나 상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의 사인은 질식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로 남매의 어머니인 36세 유회이 초우를 체포하고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숨진 남매 중 딸인 사만다는 오차드 힐 초등학교를 다니다 최근 프린스턴 사립 월도프 스쿨로 전학한 학생이었습니다. 주민들에 따르면 아이들이 숨진 채 발견되기 직전 초우 씨 부부 사이에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몇 년 동안 경찰차가 가끔 초우 씨 집으로 출동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주민들의 진술에 따라 초우 씨가 남편과의 불화로 범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퀸즈 애스토리에 있는 166 공립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학교는 10일간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퀸즈 아스토리아에 소재한 166 공립학교의 제시카 갤러 교장은 지난 2일 이후 일주일간 최소 22명의 학생과 3명의 교직원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학부모들에게 알린 뒤 지난 화요일부터 최소 10일간 학교 폐쇄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이 학교에서 발생한 총 감염 건수의 7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해당 학교는 이번 주 초 감염자가 나오기 시작하자 총 58개 교실 중 11개 교실은 완전 폐쇄, 12개 다른 교실은 부분 폐쇄했었으나 감염자가 급증하자 완전 폐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중 올해 9월 가을학기 개강 이후 이렇게 완전히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해당 학교 학생들은 이르면 11월 22일 교실로 돌아와 대면 수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조치는 5세에서 11세 아동에 대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실시된 지 단 일주일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3일 해당 연령에 대한 백신 배포가 이뤄진 뒤 일주일 새 미국에서는 90만 명의 어린이가 최소 1회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 중 3만 1천여 명이 뉴욕시 거주 아동이며 또 이 중에서 5,800여 명은 뉴욕시 공립교 내에 설치된 팝업 접종소에서 백신을 맞았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10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무려 6% 이상 급등했습니다. 31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한 것입니다. 보도에 김경선 기자입니다. 오늘 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난 10월 작년 동월 대비 6.2% 급등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5%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지난 10월에는 1990년 12월에 세워진 기록을 깨고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5.9%를 크게 상회한 것입니다. 또 지난 9월 대비 0.9%만큼이나 올라 최근 4개월 사이 가장 큰 월간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올해 들어 소비자 수요가 다시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인력 부족과 그로 인한 공급망의 차질로 인해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폭발적인 물가 상승률에 대처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테이퍼링 시작을 결정했으나 기준금리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내년에는 연준이 현행 제로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지난 3일 공영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올해 말까지 물가는 안정되고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2%로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1970년대에 있었던 대인플레이션의 반복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조치를 취할 것이며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 소비자 수요와 가격 수준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타이슨 푸드 등 유명 식품 회사들이 포장된 냉동 및 냉장 육류의 가격을 최고 10%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태로 적자 상태인 서민 가게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타이슨 푸드, 콘나가라, 크라프트 헤인즈 등 유명 식품 회사들이 최근 소매점 고객에게 냉동 및 냉장 육류의 가격을 내년 1월 초 인상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CNN 조사에 따르면 가격이 인상되는 식품은
볼파크 핫도그와 버거, 스테이트 페어 콘도그, 지미딘 냉동 브렉퍼스트, 힐셔팜 소세지와 점심용 미트, 히브루 내셔널 핫도그와 오스커 메이어 핫도그 등입니다. 이들 회사들은 운송비와 포장 및 재료비 등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식품회사 타이슨은 지난달 지역 유통업체에 서한을 보내 볼파크, 힐셔팜, 지미딘, 스테이트 페어 및 모든 델리미트의 가격을 내년 1월 2일부터 5%에서 10.2%까지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이슨은 서한에서 가속화되는 엄청난 물가 인상 때문에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식품회사 콘나그라도 이번 주 비프 프랭크, 전보 비프 프랭크, 히브루 내셔널 핫도그 등의 가격을 1월부터 인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가격 인상 범위는 10.9%에서 12.6%입니다. 크래프트 하인즈도 오스카 메이어 쇠고기, 림비프, 앵거스 핫도그, 치즈도그 등의 가격을 1월부터 약 8%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래프트 하인즈의 대변인은 치솟는 물가를 상쇄하기 위해 자사 제품의 80%에 대해 평균 5% 정도의 가격을 인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소매 유통업체 관계자들은 모든 포장 육류 공급업체가 물가 인상을 이유로 가격 인상 파티에 참석하고 있다며 이 같은 가격 인상은 소매업체에 큰 타격을 안겨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의 주식앱 로빈후드가 지난 9일 해킹 공격을 받아 약 7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로빈후드는 최근 보안 사고로 인해 이용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현재 해커로부터 랜섬 지불을 요구받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해커가 이용자들의 사회보장번호나 은행 계좌번호, 체크카드 번호 등에는 접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중 이용자 310명은 우편번호까지 추가로 유출됐으며 또 이 가운데 10명은 더 광범위한 계정 정보가 유출당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빈후드 마켓 측은 당국에 침해 사실을 신고하고 보안업체 맨디언트와 함께 내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로빈후드는 지난해 10월에도 해킹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공격자는 로빈후드 이용자 계좌에 있는 주식을 팔아 불법 수익을 거뒀으며 다크웹을 통해 이용자 계좌 정보를 3에서 30달러에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제30대 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을 본격 시작한 가운데 지금까지 쟁쟁한 2명의 후보자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동안 뉴저지 한인회는 지난 26대 회장 선거부터 4대 연속 후보 무등록 사태로 선거를 실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먼저 30대의 한인 2세인 이창원 KBTV 부서장과 현 뉴저지 한인회 이사로 봉사하고 있는 마영의 미주 탈북자 선교회 대표가 출마를 확정지었고 손종만 뉴저지 내일협회장도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뉴저지 한인회관에서만 진행했던 선거 방식과 달리 이번 제30대 뉴저지 한인회 회장 선거는 한인들의 투표 용이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고소를 추가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선거일은 12월 9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되며 뉴저지 한인회를 비롯해 뉴저지 H마트 리치필드점, 포트리점, 리틀페리점, 에디슨점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운전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정차를 당했을 때 종이로 된 차량 등록증 대신 휴대폰이나 태블릿에 있는 디지털 차량 등록증을 제시해도 되게 됐습니다. 필머피 주지사가 최종 서명을 함으로써 이번 주부터는 그동안 통용되던 종이 차량 등록증과 함께 디지털 차량 등록증이 동일하게 유효하며 특히 예전처럼 종이 차량 등록증이 없을 경우 부과되던 $150의 벌금은 디지털 차량 등록증을 보여줄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뉴저지주는 지난 2015년부터 기존의 종이로 된 차량 보험증과 함께 디지털 차량 보험증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들은 현재 종이 차량 보험증과 함께 가입자가 원하면 웹사이트를 통해 디지털 차량 보험증을 함께 발급하고 있습니다. KCC 한인 동포회관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뉴저지주 한인 서류 미비자를 돕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구제금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이번 2차 구제 기금 프로젝트는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가 신청 기간입니다. 나눔 파운데이션, 뉴저지 온누리 교회, 뉴저지 사랑과 진리 교회가 각 1만 달러씩 후원해 총 3만 달러의 구제금을 각 가정당 1,000달러, 총 30가정에 선착순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은 여권으로 증명 가능한 서류 미비자 중 정부 지원금 및 다른 기관에서 지원금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신청이 게시되는 오는 11일 KCC 한인동포회관 웹사이트에서 신청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